외국인 모병 매분이 프로그램이 연장돼 다카 해당자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투자 이민의 절반 이상이 맨해튼 지역으로 몰리면서 본래 취지를 무색해했습니다. 연방 형사 범죄의 절반 이상이 이민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융자 연체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계정 130만 개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곳에서 다운로드하면서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막혀있는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매분이 프로그램이 연장됐습니다. 다카 해당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방부가 지난 9월 30일 시효 만료로 중단된 매분이 프로그램을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매분이 프로그램은 국방부가 지정한 46개 외국어 또는 의료 분야 특기를 가진 외국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방류의 청소년도 지원할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군 입대가 허용되면 시민권 취득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구체적인 모병 계획을 보면 매분이에 지원할 수 있는 신분은 첫째, 비이민비자 소지자로 신청 직전까지 합법치료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입니다. 여기에는 학생비자, 취업비자, 교환방문비자, 주재원비자, 연수비자와 약혼비자도 포함됩니다. 이 밖에 I, O, P, Q, R, S 등의 비자 소지자도 신청이 허용됩니다. 둘째,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거나 망명 승인을 받은 경우 임시보호신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추방류의 승인을 받은 이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가 밝힌 모병 규모는 최대 1,400명으로 육군 1,200명, 해군과 해병대 각각 65명, 공군 70명 등입니다. 투자 이민이 한 곳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이민의 본래 취지는 저개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지만 맨해튼으로만 절반 이상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연구센터가 29일 투자이민 자금의 흐름을 분석한 뉴욕대학교의 보고서를 인용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투자이민 자금의 39.7%가 맨해튼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 지역에 투입된 자금의 56.7%가 맨해튼을 포함 뉴욕시에 투입됐습니다. 이는 뉴욕시를 제외한 나머지 미 전 지역의 투자 자금이 뉴욕시에 투입된 투자 이민 자금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저개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맨해튼 지역의 인구는 미 전체 인구의 0.5%에 불과한데 인구 1인당 투자이민 자금 투입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79배나 높은 것입니다. 한편 5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다음 달 9일 종료됩니다. 의회가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종료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0만 달러 직접 투자 이민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총기 관련 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 강력 범죄가 난무하는 미국이지만 연방 형사 범죄의 절반 이상은 이민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민법 위반으로는 불법 입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시라큐스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 회계년도에 연방검찰이 기소한 전체 형사 범죄 사건들 중 52%가 이민법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법정보센터 측이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연방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확보한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기간 연방검찰이 형사 기소한 전체 사건은 13만 3,041건이었는데 이 중 이민법 위반 형사범죄가 69,6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약, 조직범죄, 사기, 불법 무기 등 다른 모든 범죄 사건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민법 위반 범죄 중에서는 불법 입국과 관련된 혐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터 누네즈 전직 샌디에이고 연방검사는 불법 입국의 경우 보통 6개월 수감형을 받게 되지만 이보다는 10년간 입국 금지 조치가 당사자들에게는 더 무거운 형벌이라며 불법 입국으로 기소된 이민자들 중에는 반복적으로 불법 입국을 저지르는 상습범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크게 부실했던 주택 관련 융자 연체는 줄어들었고 대신 자동차 융자 연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3분기 가계부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말 현재 자동차 융자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한 사람은 600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용점수 620점 미만으로 신용도에 위험이 있는 이른바 서프라임 대출자 중 90일 이상 연체된 사람의 비율이 2%로 나타났습니다. 불경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9년 2.4%에 비해서는 낮지만 2014년 3분기 1.6%에 비해서는 0.4%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가계부채가 소폭 상승했고 주택 관련 부채의 증가세는 느린 반면 자동차 융자 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서프라임 자동차 융자의 상당 부분이 은행이나 크레딧 유니온이 아닌 융자 전문 업체를 통한 것입니다. 은행과 크레딧 유니온을 통한 융자와 신용 점수가 높은 프라임 론의 연체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파이낸싱 업체들이 남발한 서프라임 론의 연체 상황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파이낸싱 업체들이 최근 대출 심사 기준을 크게 완화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까지 마구잡이로 융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구글 계정 130만 개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다운로드하면서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구글은 이용자에게 공식 앱스토어를 통한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커들이 지난 8월부터 하루 평균 약 13,000대 안드로이드 기기에 침입해 스마트폰의 구글 계정 130만 개 이상에서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30일 사이버 보안업체 체크포인트가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밝히면서 알려졌습니다. 해커들은 이용자들이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다운받은 앱에 일명 굴리간이라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구글 계정 접근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메일과 구글 포터, 구글 닥스, 구글 드라이브 등에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접근 권한을 이용해 앱스토어에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거나 특정 앱의 다운로드 수나 평점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광고 수익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체크포인트는 이날 굴리간 설치가 의심되는 안드로이드 폰 앱 86개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안드로이드 4에서 5 버전인 젤리빈, 키캣, 롤리팝 운영체계를 가진 기기가 이들에 취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구글 측은 최신 업데이트된 운영체계를 다운로드받아 설치할 것과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의 가계 경제가 휘청이고 주부들의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육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육류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장바구니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육류수출협회가 연방농무부의 보고서를 인용 최근 발표한 세계 육류 동향 자료에 따르면 육류뿐 아니라 계란 가격이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육류의 공급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7%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3.8% 증가한 1,17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처럼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수출량 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225만 톤으로 추산되며 내년에는 4% 증가한 234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량 증가는 생돈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올해 9월 기준으로 생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6% 하락한 39에서 43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고기 생산량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내년 세계 소고기 생산량은 6,100만 톤 이상으로 최대 생산국인 미국은 전년에 비해 올해 5%, 내년에는 또다시 3.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올해 소고기 수출량도 한국과 일본, 멕시코, 대만 등으로 수출 강세가 이어지면서 전년 대비 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 전체 범죄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뉴욕시 한인타운의 범죄율이 소폭 늘어났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퀸즈 플러싱을 관할하는 109 경찰서 구역에서 발생한 범죄율이 전년 대비 0.4% 늘었습니다. 범죄 종류를 보면 강도 사건이 작년 164건에서 190건으로 15.9% 급증했습니다. 소매치기, 점포내 절도 등 중절도는 올해 826건으로 0.5%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베이사이드를 관할하는 111 경찰서에서의 범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9% 증가했습니다. 폭행 사건은 전년도 52건에서 67건으로 28.85%가 늘었고, 특히 지난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살인 사건이 올해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또 중절도는 작년 357건에서 430건으로 20.4%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한인타운의 범죄율 증가세는 뉴욕시 전체 범죄율이 이 기간 3.78%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교내 안전도 문제지만 학교 위생 상태도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구나 이번 조사에서 교내 위생 상태는 3년 연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제프 클라인 뉴욕주 상원 의원은 지난 회계년도 3년간 뉴욕시 공립학교 식당들의 위생규정 위반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반 건수가 6,900여 건에서 8,10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기간 인스펙션 횟수 역시 2,700회에서 2,900회로 9% 늘었습니다. 클라인 의원은 뉴욕시 식당들이 엄격한 위생 규정에 따라 관리 감독되는 것과 같이 교내 식당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뉴욕시의 식당 위생 등급제와 같은 기준으로 학교별 교내 식당을 검사했습니다. 2015에서 16학년도의 경우 A등급을 받은 교내 식당은 전체 85.6%를 차지했습니다. 최하인 C등급을 받은 학교는 전체의 1.1%로 PS214는 식당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됐습니다. 쥐가 발견돼 규정을 위반한 학교는 320군데로 나타났습니다. 쥐나 파리, 바퀴벌레 등이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브루클린이었고 다음으로 퀸즈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교내 식당을 위생 등급제로 나누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는 클라인 의원은 내년 말 본 규정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에어컨 제조사 캐리어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합의에 따라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공장의 해외 이전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경제정책을 강조하며 미국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반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대선 기간 내내 강경 경제 기조를 앞세우며 에어컨 제조사 캐리어의 인디애나 잔류를 압박했습니다. I'm going to bring jobs back. We're bringing jobs back to our country. We're not going to let Carrier leave. 결국 캐리어는 인디애나 공장의 멕시코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근무자 1,000여 명을 미국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 일자리를 가져가는 기업에게 높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 방침에 결국 처음으로 손을 든 것입니다. But I will tell you that United Technologies and Carrier stepped it up, and now they're keeping actually the numbers over 1,100 people, which is so great, which is so great. 캐리어는 공장을 이전하지 않는 대신 주 정부로부터 연 700만 달러의 세제 혜택을 10년 동안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민간 기업에 개입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침해했다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세제 혜택이 결국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진영 역시 이 같은 일자리 창출 계획이 비현실적이고 정경유착을 불러올 수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노믹스가 캐리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시를 알림에 따라 멕시코로 공장 이전을 앞두고 있는 포드 자동차와 중국에 생산을 위탁하는 애플 역시 이른바 미국 유턴 압박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 대선 이후 첫 외부 행사로 인디애나주 캐리어 공장을 방문해 해외 이전 기업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일자리 지키기에 대한 강경 기조를 역설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강아지를 기르면서 귀찮은 일도 많은데요. 하지만 사람 못지않게 주인의 일을 도와주는 반려견도 있습니다. 2살 난 저먼 shepherd 베런. shepherd 특유의 민첩성을 뽐내지만 이 녀석의 주특기는 따로 있습니다. 주인이 설거지를 끝내자 그릇을 덥석 물더니 식기 건조대에 차곡차곡 집어넣습니다. 빨랫감을 세탁기에 집어넣는 것은 물론 세탁이 다 된 옷가지를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먼지를 쓸기 위해 청소기를 돌리고 막대 걸레를 입으로 물더니 쓱쓱 걸레질을 시작합니다. I first started training Baron the day we got him. Baron is very smart. He catches on very quickly. German Shepherds overall are very eager to please and they want to learn. 주인이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알아서 무릎을 잡아주는데 이쯤 되면 사람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베런의 또 다른 임무는 4살 배기 알렉산더의 부모 역할. 아이와 놀아주는 것은 물론 아이가 벗어던진 옷가지도 빨래통에 넣어줍니다. 밖에 나가면 알렉산더 곁에 붙어서 늠름한 보디가드를 자처합니다. Anytime we're out, his eyes are constantly on Alexander. He does not look away. He's all that matters. If Alexander falls down and he cries, he's the first one there. 베런의 부모 역할은 알렉산더가 잠들 때까지 계속됩니다. 알렉산더가 침대에 누우면 이불을 덮어주고 전등 스위치를 내려 불도 꺼줍니다. I love Baron. He's my best friend. 험상궂은 생김새 때문에 헐크라 불리는 이 핏불은 육아 전문가입니다. 아기에게 다가가 온몸을 혀로 핥아주고 아낌없는 애정을 표현합니다. He followed me around everywhere. Anytime I'd put him down, he'd see sitting by his crib or the swing and checking on him. 아기의 형인 조르단과 헐크는 목욕도 함께할 만큼 둘도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등에 올라타도 군말이 없고 하모니카 연주에 맞춰 노래도 부릅니다. 육아 도우미 못지않은 헐크의 활약에 집안에선 웃음꽃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앤서니 위너 전 연방하원 의원이 지난 2013년 출마했던 뉴욕시장 선거에서 선거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64,956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위너 위원이 선거법 10개 부분을 위반한 혐의로 이 같은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전 의원은 선거 자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과 드라이 클리닝 요금 등을 납부했습니다. 선관위는 남은 선거 자금 19만 달러를 후원자에게 되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뉴저지의 한 대형 병원이 의료 과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뉴저지 리오니아에 거주하는 이모 씨에 따르면 10세 이모군이 넘어지면서 앞니가 부러지고 입술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잉그루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깨진 이조각 10여 개가 입술 안에 방치된 채 봉합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이군은 다시 수술을 받게 됐지만 거액의 병원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리치필드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학생들이 학교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해야 하는 학생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는 학교 측에 사용 허가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번 조치는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지난달 초 각 학군의 재량에 따라 학교 내에서 허용된 학생들만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을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퀸즈 플로싱 다운타운 현재 공영주차장 자리에 16층 규모의 상가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건물을 짓고 있는 F&T 그룹은 신축 건물 내 영화관을 입점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이 성사될 경우 1986년 노던 블로바드에 소재한 RKO 키스 극장이 문을 닫은 후 30여 년 만에 영화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극장은 500에서 8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34,000 스퀘어피트에 6에서 8개 영화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3년 전에 건립한 뉴저지 에디슨 SYK 한인 커뮤니티 센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한 린다 강 회장에게 센터를 건립한 액수가 얼마나 들었냐고 물으니까 30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아버지의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유산을 많이 남기셔서 센터를 건립했느냐고 물으니까 그렇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40여 년 전 맨손으로 이민 오신 아버지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바른 교육과 바른 생각을 만들어 주셨다며 재정적인 유산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봉사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기에 이제 조금은 여유가 생겨서 시작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인들은 물론이고 지역 노인들을 위해 그분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봉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부족함이 없는 시설을 돌아본 저는 매우 가슴이 짠했습니다. 매일 100여 명이 넘는 지역 주민들과 한인 노인분들이 오셔서 댄스 프로그램이며 요가, 건강 클리닉, 컴퓨터 교실, 장기와 바둑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시게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점심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가 1년에 약 80만 달러가 지출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비를 모두 개인 사비로 지출된다고 하니 아무리 돈이 많다고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짓궂은 마음으로 돈이 그렇게 많냐고 물어봤더니 미소를 머금은 린다 씨는 행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질문을 던진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잠시나마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우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린다 씨는 더 못해드리는 게 아쉽다며 사업을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해야겠다면서 행복한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린다의 아버지께서는 물질보다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다운 것인가를 유산으로 남겨주신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어르신께서는 노란 참으로 외로운 것이 없고 이러한 노인들의 외로움을 다음 세대가 해줘야 할 일이라는 것도 알려주신 게 아닐까요? 오늘 이런 큰 뜻과 봉사를 실천하는 린다 강 씨의 얘기를 한 것은 어제 뉴욕의 한 일간지 신문에서 한인 노인들이 외로움과 빈곤을 이기지 못해 카지노 버스에 몸을 싣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기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하는 바가 있기에 전해드렸습니다. 한인 어르신들이 가실 곳이 없어 맥도날드를 전전하시다가 청소자로로 문전박대까지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카지노 버스에 몸을 싣고 외로움을 달랜다니 한인 사회 모두가 고민만 하지 말고 이젠 실천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지역에 따라 가끔 흐리면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차차 구름이 많아지면서 흐려지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린 날씨에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